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즐기는 서머 와인 파티 강의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된 김민서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의 여파로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다양한 문화가 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지친 일상에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고자 이번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와인은요, 우리의 역사만큼이나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약 8,000년 전 와인이 최초로 기록이 되었고, 이때부터 신의 산물이라고 고대인들은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 배경에는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다양한 농작물을 심게 되었고, 포도도 역시 재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포도는 우연찮게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더니 점차 시간이 갈수록 숙성이 되는 것을 보고 우연히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원전 6천년 때는 그릇에서 화이트 와인을 제조한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때가 창세기 노아가 있던 시절이에요. 노아는 대홍수 이후 최초로 와인을 만든 사람입니다. 정착한 곳이 이란 북부로 초기 와인 유물이 발견됨이 일치함에 따라 와인을 마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와인 유물이 출토되었는데요. 투탕카멘 무덤에서 저장실 와인 생산 연도, 이른 종류까지도 항아리에 쓰여 있었다고 하네요. 고대인들이 와인을 마신 이유는 식수가 그 당시에 굉장히 귀했고요. 많은 세균에 의해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많아 알코올이 들어있는 와인을 마셨다고 해요. 450년에는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들에게 와인을 약으로 처방할 정도로 와인에는 카르세틴이라는 진정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 무척이나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프랑스가 심장병의 발병률이 낮은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현재는 프랑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론, 보르고뉴, 보르도, 상파뉴 등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항상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서로가 와인을 종주국이라고 서로 말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9세대 와인이 한동안 와인 시장을 점유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칠레, 미국 등의 와인이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고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는 드넓은 대지의 고품질 와인과 신세대 와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들려드린 역사 이야기 어떠셨나요? 들려드린 역사 이야기보다 더 깊은 역사가 숨어 있으니 시간이 되시면 더 깊이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가끔 와인바나 레스토랑에 가시면 상당히 와인을 접하기 힘든 술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와인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해요. 먼저 와인 예절과 에티켓인데요. 우선 와인 따르는 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보통 와인을 따를 때는 이 잔의 3분의 1 정도를 따르는 것이 정석인데요. 그 이유는 와인의 향이 잔 속에 잘 발향되기 위해서입니다. 와인은요, 눈과 코, 입으로 이 세 가지로 즐기는데요. 너무 많은 양을 넣게 되면 이 향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다고 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와인의 종류마다 붓는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다양한 와인을 즐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 와인은 와인잔에 보통 3분의 1 정도를 따르는 것이 정석이고요. 이게 화이트 와인잔은 3분의 2 정도로 따르는 것이 정석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폭이 좁은 와인이 바로 스파클링 와인잔인데요. 스파클링 와인잔은 4분의 3 정도로 한 80% 정도로 따라 즐겨 드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와인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와인은 레드 트리라는 와인인데요. 와인을 따를 때는 먼저 주최자가 호스트에게 와인 라벨을 먼저 보여준 뒤에 와인을 따서 라벨이 자신의 바깥쪽으로 오도록 잡으신 후에 와인잔에 이렇게 대기보다는 한 손으로 잡고 와인잔을 따르신 후 돌려서 와인 방울이 타지 않도록 린넨이나 냅킨으로 닦아내시면 되십니다. 와인을 마실 때는요,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을 립이라고 하고요, 여기 볼에 있는 부분을 글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 있는 잔을 스탠이라고 하고요, 바닥에 있는 걸 베이스라고 하는데, 와인을 잡으실 때는 이렇게 잡게 되시면 위에 글라스 부분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세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으로 와인잔을 지그시 누르신 상태에서 와인을 잡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와인을 만약에 브랜디 잔처럼 이렇게 잡게 되시면
이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와인에 전달이 되어서 맛과 향이 변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잔을 글라스에 받기 전에는 받은 사람들은 베이스에다가 손을 먼저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상대편이 부어주는 와인을 받는 게 정석이고요. 그러고 난 후 만약에 자신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할 때는 손으로 살짝 커팅을 하시면 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와인은 눈, 코, 혀 모두를 이용해서 마시는데요. 눈으로는 레드 와인의 장밋빛과 화이트 와인이 노란빛으로 와인이 좋은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난 후에 와인을 스웰링 해줍니다. 스웰링은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냐면요. 잔 안에 와인의 향을 좀 더 산소와 만나서 좀 더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웰링을 해주고 난 후 충분히 향이 가미가 되었을 때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잡으신 후 와인을 가글하신 후에 코로 내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와인을 받았을 때 어떻게 건배하는지 무척이나 궁금하실 텐데요. 와인을 받을 때는 우리 소주나 맥주를 먹는 것처럼 끝을 부딪히는 게 아니고 엇갈린 형태에서 몸통을 부딪혀서 이렇게 청량감 있는 소리를 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건배를 할 때에는 와인을 어깨 높이만큼 시야에서 올리시고요. 상대와 눈인사를 건네고 아랫부분을 부딪히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테이블 매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와인은 식중주에 마시는 거기 때문에 디저트 전까지 마시는 것이 좋고요. 와인을 고르시기 어려우실 때는 육류는 빨간색 레드 와인과 생선이나 시푸드 요리 같은 경우는 화이트 와인을 고르시면 좋고요. 입안에서 음식이 머무르기보다는 입에 음식이 없을 때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몇 번씩 계속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음미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와인을 마실 때는 가벼운 순에서부터 좀 무거운 순으로 마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잔을 따를 때에는 주최자가 오른쪽에서부터 여성분을 먼저 따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레이디 젠틀맨이라는 멘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자 먼저 따라주시고 그 다음엔 반대편으로 남자 잔을 채우는 것이 정석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덥고 습하죠. 그래서 여름에 곁들이면 좋은 와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와인을 고르기 전에 팁을 좀 몇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와인은 생산 연도, 포도 품종, 맛과 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특히 포도 품종과 맛의 향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와인을 고르실 때 아주 좋습니다. 와인은 포도 품종마다 맛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까르베 쇼비뇽, 시라, 피노누아 등은 와인의 품종을 칭하기도 합니다. 그 와인은 숙성 정도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지시는데요. 와인 품종을 먼저 확인하고 난 후에 와인이 가지고 있는 산도와 탄닌, 드라이, 바디감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산도 같은 경우는 와인의 맛의 균형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탄닌은 포도씨 껍질 그 밖에 여러 가지 성분에서 자연스럽게 첨가되므로 포도 전체의 구조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가끔 와인을 드셔보시면 좀 텁텁하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바로 탄닌 때문입니다. 가끔 마트에 가시면 드라이나 바디 같은 게 표기되어 있던 부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와인이 드라이하다는 건 달콤함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와인이 드라이함이 중간 정도다 하면 적당한 달콤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바디감은요, 입에 아까 제가 와인을 시음했던 것처럼 마셨을 때 입안에 풍기는 향이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있고 질량이 있었을 때 조금 더 와인의 바디감이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와인의 바디는 풀바디와 미디엄 바디, 라이트 바디로 나뉘니 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리는 여름 와인은요, 샤르도네 포도 품종으로 만든 레드트리라는 와인인데요. 한 2만 원대의 와인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퀄리티로 아주 드시기에 좋습니다. 이 샤르도네 품종 같은 경우는 화이트 와인을 고르실 때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포도 품종인데요. 아주 신선한 과일 향과 기분 좋은 산미로 배어져 있어서 데일리 와인으로 즐겨 드시기엔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2만 원대에 즐기는 스파클링 와인인데요. 스파클링 와인은 조금 차갑게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가성비 값 스파클링 와인은
라베까마다마 빈티지 엑스트라 브릿이에요. 지속적으로 힘차게 올라오는 세밀한 기포가 특징이고요. 매끄러운 맛과 밸런스가 아주 좋은 와인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와인은요, 약 1만 원대인 자르데토 포르세코 엑스트라 드라이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 산미와 풍성한 스파클링이 좀 특징이고요. 좀 매끄러운 질감으로 꽃과 사과, 레몬 향을 좀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피노누아 품종으로 만든 레드 와인인데요. 이 피노누아는 단일 품종으로 포도알이 굉장히 작고요. 껍질이 얇아서 자연의 기후 영향을 많이 끼쳐서 그만큼 비싸다고 해요. 피노누아는 보르고뉴 와인으로 굉장히 손을 꼽히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와인은 가성비 갑인 한 4, 5만 원대의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되게 핫한 와인입니다. 와인 시장에서 조금 무서운 신인 강자로 떠오르는 와인이고요. 미국 나파밸리에서 만들었습니다. 첫 향은 피노누아 같이 오크향이랑 체리향을 좀 나타날 수 있고요. 뒤에 끝향은 이 이름 라벨처럼 버터향이 살짝 나고요. 바닐라 향이 좀 살짝 나면서 조금 살짝 무거운 느낌이 나는 와인이지만 피노누아의 그런 가볍게 즐기는 와인과 좀 무거운 라인이 살짝 가미된 와인이라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좀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 라벨만큼이나 굉장히 정직하게 만든 와인이다 보니 한번 첫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와인들은 종류에 따라 이 글라스의 모양이 다른데요. 와인의 잔 모양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와인 잔들로 이용해서 와인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레드 와인 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경사가 볼이 볼록하고 경사가 완만한 보르도 와인 잔이 있고요. 이 보르도 와인 잔 같은 경우는 입구 부분이 조금 작아서 탄닌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좀 텁텁함을 좀 줄여준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르고뉴 와인 잔인데요. 보르고뉴 와인 잔은 볼이 둥글고 경사가 좀 급해서 신맛과 향을 좀 오래 담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와인 잔은 화이트 와인 잔인데요. 다목적용 와인 잔이라서 이걸 사용해 보시면 레드 와인 잔도 담으실 수 있고 화이트 잔도 담으실 수 있어서 이거 하나를 집에 구비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이 화이트 와인 잔 같은 경우는 공기와 닿는 면적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적은 양을 담기 위해 아주 작게 만든 와인 잔이고요. 여기다가 부어 드시면 좀 신맛을 더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파클링 와인 잔인데요. 스파클링 와인 잔은 화이트 잔보다 조금은 폭이 조금 좁고요. 튤립 모양의 와인 잔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파클링 와인 잔은 겉에 보시면 기포가 올라오는 것까지 감상하실 수 있는 와인 잔이기도 하고요. 폭이 좁아서 탄산이 잘 빠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순간일 것 같아요. 바로 샹그리아와 와인과 함께 곁들이면 좋은 디저트 몇 가지를 추천해 드리면서 까나페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볼 샹그리아는요, 피치 샹그리아예요. 요즘에 복숭아 많이 나오는 제철이잖아요. 이렇게 딱딱한 복숭아를 이용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털이 있거나 무른 복숭아는 물러질 수 있어서 어려울 것 같으니 꼭 딱딱한 복숭아를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우리 납작 복숭아라고 프랑스에서 조금 생산되어 있는 좀 유명한 복숭아인데 한국에서도 재배가 된다고 해요. 그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필요한 재료는 피치, 복숭아, 레몬, 민트나 타임 정도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화이트 와인, 스파클링 와인을 담을 큰 유리병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정에 유리병이 없으시다면 큰 볼에다가 이용하셔서 만드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화이트 와인을 사용해서 피치 샹그리아를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보통은 레드 와인으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피치는 화이트 와인 쪽 계열을 사용해서 만들면 훨씬 이 모양이나 색감이 훨씬 있어 보여서 여름에 조금 싱그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복숭아와 레몬을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우리 0.5 두께로 슬라이스를 해서 준비할 텐데요. 이 복숭아 같은 경우는 가운데 큰 씨가 있어요. 복숭아를 그냥 툭 자르시기보다는 약간 둥글려서 먼저 자르신 다음에 비틀어서 씨를 일단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스를 할 때는 세로의 길이로 슬라이스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0.5 두께로
레몬도 똑같은 방법으로 피치랑 똑같이 슬라이스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0.5 두께 해주시면 되시고요. 레몬에는 이렇게 씨앗이 함유되어 있어요. 씨앗을 샹그리아에 넣게 되면 좀 쓴맛이 날 수 있으니 꼭 레몬의 씨앗을 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씨앗을 먼저 빼시고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심이 있어요. 이것도 또한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레몬은 양쪽의 컷을 날리시고요. 똑같은 방향으로 슬라이스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슬라이스된 레몬과 피치를요, 이렇게 큰 유리병에 먼저 담으실 거세요. 이 샹그리아 와인은 와인에 재운다라고 과일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샹그리아를 만들 때는 과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집에 계시는 다양한 과일로 만들어 보실 수 있는데요. 무르거나 하는 과일만 빼시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일을 넣으신 다음에 화이트 와인을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0ml 정도 하는데요. 한 병에 와인을 통째로 다 부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담그신 다음에 냉장고에서 하루 또는 반나절 정도 차갑게 식히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만약에 이걸 계속 두고 먹고 싶다 하시면 과일을 건져내시고 잘게 자르셔서 얼음 트레이 위에다가 조금씩 넣으신 다음 여기 있는 와인을 조금씩 트레이에 부으셔서 얼린 후에 샹그리아의 와인에 얼음처럼 띄워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팁은요, 좀 달게 먹고 싶다 하시면 이 과일을 살짝 설탕에 버무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화이트 와인을 부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조금 나는 청량감 있게 먹고 싶다 하시면 이 탄산수를 이용하는데요. 그 방법은 잔에다가 샹그리아의 숙성된 와인을, 과일이 좀 들어가도 괜찮아요, 한 60% 정도 부어주시고요. 탄산수를 그 양의 1알 정도 부으셔서 타임이나 민트를 띄워서 고객이나 손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띄워드리면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타임이 없으신다면 민트를 넣으셔도 되고요. 과일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데코레이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 탄산수를 여기다가 부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탄산이 조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잔액 형태로 만드실 때 샹그리아를 9알 정도 부으시고 탄산수를 1알 정도 부으시면 조금 더 청량감 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에게 와인과 함께 즐기는 좋은 푸드를 몇 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와인 하면 치즈를 많이 떠올리시죠? 우리 첫 번째로 많이 찾는 게 치즈 플레이트인데요. 짭조름한 살라미와 그린 올리브, 비스켓, 과일 등을 제가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런 도마 위에 놓으셔가지고 플레이트를 하기도 하고요. 프로슈토라고 해서 메론이랑 그 다음에 얇게 점인 염장한 돼지고기를 올려서 단짠의 조합을 먹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밖에 치즈와 방울토마토, 올리브를 꼬치에 꽂아서 핑거푸드 형태로 드셔도 좋고요. 토마토 살사를 만드시거나 연어나 아보카도를 곁들여서 바게트 빵 위에 브루스케타처럼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음식 같은 거 외에도 달콤한 케이크나 쿠키 같은 디저트도 곁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와인을 마실 때 꼭 치즈를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나라의 음식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불고기 같은 그런 진한 요리에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바디감이 좀 풍부한 와인으로 드시면 또 역시나 즐겁게 와인을 마실 수 있는 팁입니다. 자, 이제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까나페 두 종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오늘 저랑 만들어 볼 까나페는요, 게살 까나페와 치즈 살라미 까나페입니다. 먼저 재료는요, 시중에 까나페를 만들 때 많이 쓰는 크래커, 크래미, 방울토마토, 오이, 두 종류의 치즈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시면 페퍼 치즈라고 해서 조금 매콤한 맛이 나는 치즈가 있어요.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살짝 매콤한 맛으로 와인을 조금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잭 치즈라고 해가지고
이 치즈도 역시 와인하고 함께 드시면 좋고요. 와인에 가장 많이 먹는 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살라미라는 햄인데요. 이 햄과 함께 즐겨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레몬도 함께 재료로 넣어볼까 합니다. 이 그린 올리브예요. 까나페에서 그린 올리브를 빠져놓을 순 없는데요. 치즈나 와인 함께 곁들일 때 꼭 나오는 친구예요. 이 그린 올리브로 함께 와인을 드시면 굉장히 맛이 좋아요. 까나페는요, 핑거푸드로 먹는 요리이기 때문에 먼저 담아야 될 접시를 준비하시고요. 만들어야 될 개수만큼 비스킷을 먼저 놓으시면 되세요. 저는 오늘 2종류를 만들어 볼 건데요. 4종류의 치즈 까나페와 4종류의 게살 까나페를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치즈 살라미 까나페를 만들어 볼까 해요. 비스켓 위에 살라미를 살짝 올려 두시고요. 이 살라미랑 이 페퍼치즈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페퍼치즈를 요즘에 마트에서 보시는 그 큐브 모양 있죠? 그걸 형태로 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린 올리브를 옆에 살짝 기대어 놓을 겁니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치즈에 지그시 누르셔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즈 살라미 까나페는 완성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까나페는 게살 까나페입니다. 시중에 파는 이 크래미 말고도 게살, 홍게살 냉동으로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먼저 볼에다가 게살을 얇게 찢어주세요. 까나페 4피스에 게살 크랩 크래커 한 2개 정도 사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얇게 찢으신 후에 마요네즈를 약간만 넣어줄 거예요. 너무 떡지지 않게 넣을 거고요. 작은 숟가락으로 한 2분의 1 스푼 정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금 약간 넣으실 거예요. 소금도 한 꼬집 정도만 넣으시면 되세요. 설탕은 2분의 1 작은술 정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랑살랑 야채를 버무르듯이 버무려 줄 거예요. 이렇게 믹스된 게살을 준비해 주시고요. 오이를 슬라이스 해줄 텐데요. 칼을 좀 쓰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오이를 한 반 개 정도를 길이로 먼저 반을 커팅하신 후에 이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오이를 벗겨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여름 오이는 씨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씨를 조금 잘라내셔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왜냐하면 이 비스켓에 올린 까나페 같은 경우는 조금 바삭바삭한 식감도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축축한 느낌으로 가면 안 돼서 이렇게 조금 씨가 조금 덜한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을 사용하시면 조금 까나페를 만드는데 훨씬 좋습니다. 제가 오늘 그 대추방울 토마토를 준비했어요. 좀 이렇게 알이 큰 방울 토마토는 할프컷 하기보다는 4분의 1 정도의 컷을 사용하시면 좋으세요. 마지막으로 치즈를 조금 올려줄 거예요. 치즈의 두께는 0.23 정도면 딱 좋으세요. 이렇게 쓰시고 나면 남은 치즈 보관이 좀 어려우시죠? 그럴 때는 잘 이렇게 랩으로 싸셔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먹으실 때마다 조금 조각을 잘라서 드시면 좋으세요. 이렇게 재료를 슬라이스해서 준비해 주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여기 아까 게살 만드신 거에다가 레몬즙을 살짝만 쳐서 조금 상큼한 상미를 조금 줄 거예요. 레몬즙을 짤 때는 반으로 커팅하시고 마찬가지로 그 씨를 조금 제거해 주시면 좋아요. 스푼으로 이용하셔가지고 즙을 먼저 조금 짜주신 다음에 레몬즙을 아주 살짝만 넣을 거예요. 가볍게 믹스를 해줄 겁니다. 게살 까나페를 한번 놓아 볼 건데요. 놓는 순서는 치즈를 먼저 올리시고요. 오이를 아까 슬라이스 한 거 있죠? 접으셔서 놓아주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아까 만든 게살 있죠? 그거를 살짝 옆에 비스듬히 올려줄 거예요.
게살을 버무리실 때에는 마요네즈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나페 같은 경우는 한 입 사이즈로 먹는 요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게살의 양을 놓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에 색감이 좀 부족하죠. 아까 썰어 두었던 방울토마토를 살짝만 위에 올리실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치즈 까나페와 게살 까나페를 함께 만들어 보셨는데요. 치즈는 마트에 가시면 잭치즈, 그 다음에 큐브 모양 치즈, 훈연향이 나는 모스크 치즈 등을 쉽게 구하실 수 있어서 구입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과일 치즈도 있으니 함께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햄 같은 경우는 살라미 말고도 다양한 햄들이 마트에 구비되어 있으니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 코로나 블루까지 더해져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지치게 하는데요. 이런 일상이 청량감 있는 샹그리아와 맛있는 까나페로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